네, 피부 생리학 13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서 피부의 유형을, 즉 피부의 타입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로 대략 한 6가지를 들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년 전에 헬레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수분과 그리고 유분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피부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헬레나 루빈스타인에 의한 피부의 4가지 타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저쪽 수분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유분이 적절한 또는 적은 그런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상 피부 또는 중성 피부라고도 하죠. 예, 바로 요 중성 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성 피부는 우리가 정상 피부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과 유분의, 즉 유수분 밸런스가 비교적 균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적인 피부 타입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가장 어떤 그 피부의 활동이, 피부가 최적의 상태를 갖다 이루고 있는 20세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젊은 경우에도 어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대략 한 20세 정도까지는 비교적 이렇게 그 정상적인 피부의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중성 피부의 형태를 갖다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특징으로서는 피부결은 굉장히 곱고 또 균일하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윤기가 있으면 촉촉한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내고 있죠. 또 색소 침착이라든가 피부 트러블 이런 것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입니다. 주름이 없고 또 팽팽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얼굴색의 경우에는 연한 핑크색을 갖다가 띠고 있는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중학생, 요즘 이제 중학생들도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는요. 이른 나이에 이렇게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해치는 그런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그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제 중성 피부의 아주 그 비교적 정상적인 그런 피부결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성 피부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수분도 많고 또 유분도 많은 그런 유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제 지성 피부잖아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분도 많고 유분도 많은 탓에 이렇게 이제 번들거리고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요. 그래서 피지 제거라든가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갖다가 좀 균형적으로 맞춰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때 즉 지성 피부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부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지질로서 피부의 상태를 갖다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유분이 많고 수분이 많은, 특히 이제 유분이 많은 경우에는 피지샘으로부터 피지선으로부터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는, 지질 성분이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모공이
비교적 넓은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죠. 그래서 모공이 넓은 그런 형태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지성 피부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제 유분이 많은, 아무래도 이제 피지선으로부터 피지가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면포 형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즉 여드름과 같이 그러한 유형의 면포 형성을 갖다가 이제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부결은 거친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제 피가 많이 분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들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피부가 두꺼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성 피부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유분은 많지만 수분은 적은 유형, 그런 유형을 갖다 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합성 피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복합성 피부는 특히 이제 T존, 눈썹 위 이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 부위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 T존 부위는 피지의 분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과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T존을 제외한 이 U자형, 즉 얼굴의 윤곽을 따라서 이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U자형 존 부위는 또 건조한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복합성 피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루성에서 건성 피부나 또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여드름 피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지 제거 또는 수분의 공급 이러한 그런 조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갖다 잘 맞춰져야만 그래야만 비교적 어떤 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합성 피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분도 적고 또 유분도 적은 그러한 형태, 수분도 적고 유분도 적은 상태면 역시 건성 피부의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건성 피부의 형태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유분과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의 수분 함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갖다 이제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이고요. 또 이러한 이제 건조한, 즉 피부가 건조한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특히 뜨거운 물의 사용이나 잦은 목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 때는 진짜 피부의 수분이 이제 많이 빠져서 그래서 건성으로 이제 더더욱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잦은 사우나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건조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목부터 이제 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이제 오기 때문에 얼굴 관리 시에 반드시 목 관리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눈가에도 이제 잔주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눈 관리에도 좀 각별히 유의를 해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건성 피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성 피부의 특징은 이제 수분이 비교적 피부로부터 이제 많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또 각질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유형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상 또는 중성 피부라고 하는 그런 피부와, 그리고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그리고 이제 건성 피부에 대해서 이제 그 특징별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다른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표를 나타내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령대를 살펴본다면은, 이제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피부의 그런 활동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20대 초반까지가 이제 비교적 정상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20세 전후에서 이 피지로부터의 어떤 분비가, 특히 이제 사춘기 전후에도 좀 잠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20세 전후에 지성 피부의 특징을 갖다 좀 이제 나타내고요. 또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30대 전반까지 이렇게 이제 연령대로 본다면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끔 관찰할 수 있고,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의 어떤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30대 이후에, 30대 중반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공의 상태는 아까도 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모공이 비교적 이제 섬세한데 반해서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지선으로부터 피지가 많이 분배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공이 비교적 넓은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T존 부위에는 모공이 넓지만 U존 부위에는 오히려 모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모공이 뭐 T존이 되든 U존이 되든 거의 없거나, 또는 아주 작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또 유분과 수분의 이제 관계인 유수분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은,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유수분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 있는, 수분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유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보다는 유분의 양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고,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T존 부위에는 유분이, 그리고 U존 부위에는 유분도 적고 수분도 적은 그런 형태가 이제 주로 복합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죠. 또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수분 또는 유분이 T존이 되든 U존이 되든 어디에서나 적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면 부위를 갖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얼굴 부분에 있어서 정상 피부는 색소가 이제 거의 없는, 오히려 이제 밝은 그런 형태의 이제 색깔을 갖다 보이는 데 반해서,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복합성 피부는 광대뼈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부위에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본다면은,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면에 있어서는 정상 피부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비교적 하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정상의 상태를 갖다가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낙천적이며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 즉 기름진 음식을 많이 이제 섭취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주 나타나고,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이 비교적 불규칙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또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이제 비교적 이렇게 이제 심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건성 피부는 뭐 이게 반드시 통계적으로 옳은 그런 이제 내용은 아니지만, 성격이 비교적 예민한 그런 형태이면서 생각이 많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유형에서 이제 건성 피부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민도 차이에 있어서는 정상 피부는 뭐 이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갖다 이제 보이지 않는 데 반해서 뭐 지성 피부의 경우도 뭐 그렇게 예민성이 이제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 복합성 부위의 경우,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유전 부위나 눈꺼풀 부위가 비교적 예민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게 뭐 얼굴 전체 또는 뭐 몸의 경우에도 건조함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민한 그런 특성들을 갖다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가려움증을 갖다 느끼기도 하고 따끔따끔한다라든가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죠.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피부는 이제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또는 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관계없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건조하지 않고 정상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형태이고요.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여름 특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초봄이나 환절기 같은 경우에 특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볼 때 봄바람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기 쉽거나 또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노화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우리가 피부 타입을 갖다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피부 타입은 어디까지나 헬레나 루빈스타인이 100년 전에 유분과 수분 요거 두 개의 지표만 가지고 우리의 이제 피부 타입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쭉 그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이라 할까 방향을 갖다 제시를 하고 있죠. 클렌징제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 피부가 되든 지성 피부가 되든 복합성 피부가 되든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이나 뭐 어떤 유형이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건성 피부의 경우는 비교적 수분의 증발을 갖다 이제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피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제거하는 그런 스타일인 크림 타입, 오일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딥 클렌징계의 경우에는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엔자임 효소제라든가 아하 또는 고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쓸 수가 있는데 반해서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분이 많으니까 이제 스크럽젤을 갖다 곁들여서 더 사용을 하면 이제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T존 부위에는 스크럽젤, U존 부위에는 엔자임 효소나 또는 아하 또는 이제 고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딥 클렌징의 경우에도 엔자임 효소제, 아하, 고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팩의 경우에는 보습이라든가 영양, 수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팩을 갖다가 정상 피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를 제거하거나 또는 흡착시키는 그런 유형의 어떤 팩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런 차원에서는 머드팩이라든가 클레이팩 또는 유황 성분의 이제 그런 어떤 유황을 함유하는 성분의 팩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복합성 피부의 경우에는 T존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성 피부에 해당하는 팩을 갖다 사용을 하고 또 유전 부위에는 건성 피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습이라든가 영양, 탄력, 재생 등의 효능이 있는 팩의 경우에는 건성 피부에 적합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형 그런 이제 팩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정성 피부에는 석고 마스크라든가 모델링 마스크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성 피부에는 모델링 마스크, 또 복합성 피부에도 역시 모델링 마스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석고 마스크나 모델링 마스크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피부의 타입에 따른 그런 이제 그 유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떨 때 정상 피부고 또 지성 피부고 복합성 피부고 또는 건성 피부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피부를 진단을 함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피부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피부를 갖다 진단하는 방법은 기계적인 진단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피부 진단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손으로 한다라든가 육안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 이제 먼저 관능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견진이니까는 눈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피부가 나타내는 안색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또는 피부결, 각질의 상태, 또는 색소 침착의 상태라든가 또는 피지의 분비 상태, 그리고 건조한 상태나 모공의 크기, 또 모세혈관의 상태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또는 나타나고 있는 트러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피부의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촉진법,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피부결의 상태라든가 탄력의 정도, 또는 피지 분비량, 피부의 두께, 또 예민도,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진법, 어떤 그 질문을 갖다가 설문지를 갖다 만들어서 그 설문지의 대답을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식습관, 성격, 또 생활환경, 사용하는 화장품, 스트레스, 결혼 유무, 피부와 관련된 어떤 질병의 유무라든가,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되든 또 생리 양이 되든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평소에 있는지, 의약품을 복용을 하는지, 또는 기호식품이라든가 또 자외선에 대한 예민도, 이런 다양한 요소들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피부 분석 상담할 때 쓰는 이제 문진표라고 얘기할까? 고객 관리 차트에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인적 사항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피부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질문 사항, 설문 사항에다가 이제 표시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전부 날짜별로 또는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기기를 이용한 피부 진단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합니다. 기기를 이용한 피부 진단법에는 이제 우드램프라든가 또 피부 분석기, 또 확대경, 또 유수분 측정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갖다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드램프를 이용한 피부 진단법의 경우에는 우드램프에 나타나는 색상에 따른 이제 피부 타입 또는 피부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색상, 예.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쬐었을 때 그 빛이 피부에 흡수가 되는지 또는 반사가 되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피부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색깔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드램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색깔이 이제 밝은 보라로 보일 때는 건성, 또 진한 보라로 나타날 때는 약한 건성, 예. 약건성 또는 이제 심한 건성, 뭐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청백색 유형을 갖다 보일 경우가 이제 비교적 건강한 그런 이제 정상 피부.
또 주황색이나 오렌지색을 갖다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성 피부, 또는 이제 코메도 유형 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암갈색이나 갈색을 갖다가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제 색소 침착 또는 이제 기미를 갖다 이제 보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흰색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노화된 각질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고요. 또 두껍게 각질화된 부위의 경우가 이렇게 이제 흰색을 갖다가 우드램프에서 나타낸다고 하고요. 또 흰 점을 갖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일 경우에는 이제 죽은 세포들이 피부에 존재를 할 때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기를 이용하는 피부 진단법에서 쓰이는 이제 기기들로는 스킨 스캐너라고 하는 저런 유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피부 분석 시스템의 어떤 그 현미경으로,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라든가, 또는 이제 확대경을 통해서 피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유수분 측정기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피부의 상태, 또 피부의 유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류한다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또 어느 정도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마치겠습니다.